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L의 상품성은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 모델 X를 점점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국가가 증가하는데 그게 우연은 아니겠다. 자, 니르부르크링 근처에서 충전소에 모델 YL이 스파이시가 잡혔죠. 그게 우연은 아니고 당연히 유럽 시장에 모델 YL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근데 경쟁력은 굉장히 높겠죠. 모델 X 대비 절반 안 되는 가격인데 상품성은 매우 뛰어나니까. 자, 그 6인승 YL을 가지고 유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국경을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정하고 수백 킬로를 아니죠. 죄송합니다. 생각이 좁았네요. 유럽에서 수천 킬로를 쭉 여행하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박하면서. 자, 일단 중국에서 테스트를 한번 보시죠. 모델 YL의 안정성은 동급 SUV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심지어 6인승을 꽉 채운 상태에서도 제동 및 기타 테스트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쫙 퍼졌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매체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지금 신차가 공개가 되고 이제 매장에 전시된, 지금 아직 인도는 9월부터입니다. 전시됐을 뿐인데 그 초기에 차량을 여러 매체에서 막 이런저런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게 중국 시장이 워낙 치열하고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걸 원하니까 당연히 제조사도 그런 걸 대응을 해서 자동차를 공급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겠죠. 참 어이없게도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전시장에 매장에 깔린 지 3일째인데 이 언론 매체가 사람 6명을 태우고 어느 정도인지 제동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게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고, 근데 이 내용 요약돼서 쭉 나오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단순하게 요약해서 보면 테스트 조건이 6자리를 성인, 남자 기준으로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겠죠. 거기에다가 짐을 약 1000kg 정도까지 추가를 한 거죠. 자, 기본 공차에 운전자 포함해서 6명 성인 남성이 타고 그다음 짐까지 1000kg를 추가한 거예요. 극한의 무게에서 이게 다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냐, 안정성을 보여주냐, 그걸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 운전자만 있을 때 제로백이 4.6초. 네, 엄청나죠. 근데 완전 적재 6명에다가 짐 1000kg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백은 5.5초입니다.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제로 200이 네, 운전자만일 때 12.6초, 그 다음 완전 채운 상태에서 13.5초. 네, 후발이 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네, 무부하에서 400m까지 시점에 네, 운전자만 있을 때 188km 정도가 나왔고 다 태운 상태에서도 179km가 나온 거예요. 야, 대단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네, 그 제동거리죠. 자, 일단 위에서 슬라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만 있을 때 116km 정도까지 가능했고, 그 다음 6명이 타고 1000km 짐 싣고 110km까지도 와리가리가 가능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슬라롬, 그 다음 밑에 무스 테스트는 80km 초반 정도까지가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동 테스트입니다. 120km에서 네, 완전 정지까지 10회 연속 주행했을 때 가장 짧은 시점에 54m, 그리고 최장일 때 반복해서 하니까 당연히 열이 오르면서 네, 길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길었을 때가 한 60m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온도 범위는 뭐 118도에서 554도 정도까지고, 결론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테스트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성능이나 네, 정지거리나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테스트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 차량은 지금 이 차량의 경우 사실은 좀 기괴해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이 계속 축적이 되더라도 그 기술을 소비자가 경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돼요. 당연히 그 기술은 차의 등급을 나누어 놓고 그 등급에 따라서
비용을 낼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은 비용을 내면 당연히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모두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이 자동차 개발과 판매의 형태를 보면 지금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모델 X를 너무나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모델 X를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좀 과하게 성능이 나오고 있어요. 상품성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게 테슬라는 자신들이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자동차 기술 같은 것도 계속 올라오면 그걸 그냥 최신 자동차에 계속 때려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델 3 하이랜드 차례가 되면 모델 3 하이랜드에 때려붙고 그 다음 사이버 트럭에 때려붙고 그 다음 모델 Y 6인승에 때려붙고 그 다음 모델 Y 퍼포먼스도 엄청나겠죠. 거기에 또 기술을 때려붙고 그러니까 충분히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기술 혹은 뭐 어느 정도의 최신 기술이면 그냥 새롭게 나오는 차에 다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등급을 나눠놓고 철저하게 비용에 따라서 야 더 비싼 차 사 그러면 더 좋은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과는 지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뭔가 모델 X의 뭐랄까 너무 많은 부분을 해치는 걸까? 이걸 전통적인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는 진짜 마지막에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죽기 직전에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돈 여유 되는 분들은 그냥 테슬라 차 사고 한 2년 3년마다 계속 이제 신차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2, 3년 차에서는 잔존 가치가 꽤나 잘 방어가 될 테니까. 자, 이게 가장 극단적이에요. 보시면 테슬라 모델 YL과 테슬라 모델 X의 공간 적재하는 트렁크와 관련된 뒷부분의 공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테슬라 모델 X를 사실 상품성이 너무 낮게 만들어버리죠. 자, 일단 뒷트렁크만 여기에서 이게 3열을 접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겠죠. 근데 뒷트렁크만이라고 할 때 모델 YL이 1030리터예요. 그 다음 모델 X가 1029리터예요. 저게 아마 3열을 펼친 게 아닐 거예요. 3열을 접고 2열을 유지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저기 밑에 보시면 2열을 접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좀 애매해요. 근데 적어도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때 모델 X가 1029리터가 나왔는데 모델 YL은 1030리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접었을 때 모델 YL이 1525리터가 나왔는데 모델 X가 1170리터.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아마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고 저 모델 X가 7인승이 있고 6인승이 있고 6인승 그 캡틴 시트에 있는 건 접히지가 않아요. 폴딩이 안 되니까 3열만 접는 그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뒷트렁크만 얘기할 때 1029리터에서 모델 X가 1170리터로 별 차이 없는 게 아마 2열을 안 접히니까 그냥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끝까지 민 상태에서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돼요. 동일한 캡틴 시트일 때 왜? 모델 YL은 폴딩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을 모두 접었을 때 모델 YL이 2110리터예요. 근데 모델 X는 2150리터. 그래서 그 다음 앞 트렁크만 보면 모델 YL이 117리터, 모델 X가 110리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적인 면에서 모델 X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크거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모델 YL이 가격이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엄청난 6인이 성인 남자 탑승하고 1000km 무기까지 실었더라도 가속이나 그 다음 제동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안정성이 좋다라는 것이고 적재 공간에서도 모델 X와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비슷한 급 혹은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적재 공간에서도. 지금 이게 국내에서 모델 X의 저렴한 모델 그냥 사륜 모델이 1억 3천이에요. 자, 근데 1억 3천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저기 6인승 캡틴 시트는 900을 넣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저 모델 X의 캡틴 시트는 폴딩이 안 되는 대신에 훨씬 기능이 좋죠. 멋지죠. 뭔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지죠.
근데 문제는 저게 여튼 9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00까지 하면 1억 4천이 넘어요. 기본 모델이 1억 4천이 넘고 저기 플레드에다가 저 6인승 시트를 넣어버리면 뭐 1억 5천 후반. 사실 중국에서 6천만 원 중반이고 국내에 한 7천 초반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거의 배인 거예요. 네. 지금 네. 비용으로 본다면 절반 수준인데 물론 이제 제로백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뛰어나죠. 근데 국내에서 저 모델 YL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 보면 주행 가는 거리는 모델 YL이 더 길 거예요. 그 공기 저항 개수도 그렇고 그다음 뭐 전체적으로 중국 그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500km 초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모델 YL이 더 길고 제로백은 이 모델 X 사륜이 3.9초니까 4.5초에서 4.6초인 걸 감안하면 분명히 이건 한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낮습니다. 근데 뭐 그건 감안하고 그 다음 6인승 시트 넣었을 때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고 트렁크를 비롯해서 적재 공간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모델 YL이 부분적으로는 더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다. 트렁크는 모델 YL이 더 크다라는 것. 그리고 6인승을 했을 때 이 모델 X는 폴딩이 안 돼요. 2열이. 그래서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데 디자인은 멋지죠. 패코밍. 반면에 패코밍이 없고 대신 2열이 폴딩도 되는, 그래서 전체 2, 3열을 폴딩하면 엄청난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서로 하나씩 얻고 잃는 게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약간의 가격차,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의 가격차에서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건 1억 4천대와 한 7천 혹은 6천 후반, 6999 정도의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나온 게 모델 Y의 확장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품성으로 본다면 이건 모델 X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마침 이미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모델 X의 판매가 중단되는 국가들,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걸로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양적으로 어려운 거죠. 대응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6, 7천만 원대의 저 모델 YL이 나온 게 아닌가. 당연히 그건 모델 X의 상품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뭔가 혹은 부분적으로는 더 장점도 있는 정도까지 개발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중국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모델 X보다 더 좋은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상품성이 좋게 나왔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그게 그냥 단순히 모델 Y를 기반으로 보면 기존의 모델 Y 대비 왜 이렇게 좋은 점이 너무 많지? 근데 가격 상승은 왜 이렇게 적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모델 X가 단종되는 그 시장에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6인의 SUV 혹은 일부 MPV까지 시장을 공략하는 성격이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델 Y 주니퍼의 긴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델 X를 대체하는 차라고 본다면 진짜 싸게 나왔다 라는 느낌이 확 들죠.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 모델 YL은 굉장하다, 진짜 잘 나왔다 라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중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 유럽에서도 수요가 꽤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진짜 많이 팔리겠다 라는 것이고, 일본은 사실 거의 안 팔리겠죠. 네.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도 커서 부담스러워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일론 머스크가 일본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그 애니메이션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종종 X에서도 표현하고 하는데 진짜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마음을 주지 않는 게 정작 일본 시장이고, 한국은 정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랄까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정말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YL은 국내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기가 상당할 것 같다. 아빠가 그냥 이런 거예요. 가족 타고 싶을 때는 3, 4인 가족도 아주 여유있게 타고 장거리로 이용하고, 뭐 부모나 다른 가족까지 해서 한 6명 꽉꽉 채울 때도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나중에 아마 이제 충돌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특히 거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2열, 3열, 측면 혹은 후면 충돌이겠죠.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냐. 근데 지금 보시면 충분히 아마 대응을 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보고 나면 와, 이건 2열뿐만 아니라 3열조차도 안전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아이들을 거기에 마음 놓고 태울 수가 있겠구나. 후방 충돌도 웬만큼은 대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안심이 들면서 그 어떤 차량보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죽차로도 여유 있는데 공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비가 낮냐? 아니요. 그 어떤 전기차보다 공기 저항 개수가 낮은 걸 보면 네, 굉장히 전비가 뛰어나고 네, 당연히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연료비 소비가 적고 근데 기능적으로는 뛰어난데 아버지가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아버지의 피로도도 굉장히 낮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혼자 좀 시원시원하게 오늘은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드라이빙 좀 하고 싶다, 와인딩 좀 하고 싶다. 와인딩까지는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작정하고 밟으면 제로백이 4초 후반대, 뭐 중반까지 끝까지 나와주지는 않겠죠. 그러더라도 한 4.7, 4.8초까지도 충분히 나와주는 엄청나게 잘 달리는 차인 거죠. 잘 서고 뭐 슬라롬이나 부스 테스트를 봐도 네, 잘 돌고 그래서 진짜 만능의 제대로 된 차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게 기존의 모델 X 대비로 본다면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연구 개발하는 걸 보면 그냥 자동차의 기술은 어차피 발전을 하고 우리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굳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테슬라는 그렇게 안 파니까. 그래서 그냥 다음 나오는 신차에 그냥 다 때려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델 3 하이랜드 나왔을 때 굉장히 차의 어떤 이제 자동차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원래 압도적이었지만 자동차의 관점에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네.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 좋은 기술을 또 여기 다 담아줬지? 그 다음 모델 Y에 주니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또 거기에서 더 진화해서 발전한 거야. 뭐지? 이제는 자동차의 이 하드웨어에서도 이제 더 이상 꿀리지가 않네? 근데 지금 모델 Y의 스펙이나 뭐 가치, 상품성을 본다면 더 발전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이상하죠. 계속 그냥 몰빵해서 다 담아버린다. 굳이 그거 아껴봤자 똥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결론은 뭐다? 야, 이건 모델 X 대비로 본다면 거의 반값에 모델 X만큼의 만족도 혹은 부분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굉장히 뛰어난 차다라고 생각하면 와, 이거 개꿀, 매우 싸네 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의 소비가 진짜 주문량이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